최근 시골의 한 저수지를 방문했다. 가볍게 산책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은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나서 싸늘해졌다. 2명 이상이 함께 입장하길 권장하는 저 문구는 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물과 나무, 자연이 주는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에 과연 어울리는 말일까? 나는 이 의문을 마음 한켠에 넣어둔 채 걷기 시작했다. 혼자서. 만약 이곳에 위험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최소한 2명이 필요하다면 위험한 그 무언가는 물리적인 힘을 가진 존재인 걸까? 혼자 힘으로는 벅차지만 2명 정도의 힘으로는 대적할 만한 존재. 하지만 그런 존재가 출몰한다기엔 이곳은 너무나 잘 꾸며진 인공적인 장소이다. 물리적 위협이 없는 안전한 장소이기에 이런 산책로를 조성하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이곳에 만약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비물리적, 비물질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비물질적 대상에 대해 2사람이 협력하여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렇다면 혹시 사람의 숫자는 맞서 싸우기 위한 조건이 아닌 그것이 등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출현 조건을 달성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말없이 걷던 나는 곧장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말없이 걸었기 때문에. 혼자였기에 말이 없을 수 있었고 자연스레 고요해진 정서는 저수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고요함은 소음을 강조해준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넘기는 소리,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가 거슬리는 것처럼 고요해진 정서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불쾌한 소음들을 잘 들리게 만들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 불쾌한 소음이 정도를 넘어 상당히 시끄럽다면 저수지의 고요함으로 전부 덮어버려 완전한 고요함을 되찾고 싶었을 것 같다. 어리석게도. 고요함 넘어 들리는 소음, 오랜만에 느껴보니 감각,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지난날의 메모장을 꺼내본다. 인생의 타임라인을 지도로 변환하고 지금 나의 위치까지 지나온 경로를 표시한다면 직선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간중간 방향을 꺾었고 때로는 빙 돌았으며 때로는 뒤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경로를 이렇게 만든 것들, 방향을 꺾게 만든 지점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곳엔 언제나 불쾌함이 존재했다. 이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불쾌함과 싸우기 위해서 방향을 꺾거나 돌아서 왔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은 이 불쾌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쾌함을 느끼고 시작한다. 하나였던 어미와의 연결이 끊어지자마자 한거불능 상태에서 울음을 강요받는다. 찰싹. 엉덩이를 가격하는 거대한 힘 앞에서 방금 막 세상에 접속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무기력하게 당할 뿐이다. 분명 우리는 모두 불쾌했다. 그래서 이때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불쾌함을 나의 적으로 삼기로. 이후로 인간은 불쾌함을 발견하면 발버둥치며 저항한다. 친구들과의 우정, 그 안에 존재하는 불쾌함, 그것에 저항하며 우월감, 열등감을 배웠다. 연인과의 사랑, 그 안에 존재하는 불쾌함, 그것에 저항하며 질투, 집착, 소유를 위한 분노를 배웠다. 동료들과의 관계, 그 안에 존재하는 불쾌함, 그것에 저항하며 경멸감과 허영심을 배웠다. 인간이 배운 이 모든 것들은 이름과 방향만 다를 뿐 그 성질은 동일하다. 이 모두가 균형 잡힌 어떤 기준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액체가 흐른다. 슬픔의 눈물, 탐욕의 침, 긴장감의 땀. 이 액체들은 흐르는 즉시 단단하게 굳는다. 마치 파편 조각처럼. 그렇게 무거운 이 조각들은 내면 깊숙이 가라앉는다. 쌓이고 쌓이는 순간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일상, 그 걸음걸이마다 이것들이 부딪혀 소리가 난다. 불쾌한 소음. 이 소음을 듣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린다. 고요해지지 않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찾아 헤맨다. 쾌락, 폭력, 멸시, 자기비하. 각각 겉에는 다음과 같은 포장지가 감싸져 있다. 사랑하기 위한, 정의를 위한, 명예를 위한,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또다시
무수히 많은 액체가 흐른다. 악순환. 하지만 인간은 꽤나 강하다. 어찌저찌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인생의 타임라인을 지도로 바꿨을 때 지나온 경로는 깔끔하지 못하다. 불쾌함에 저항하기 위해 방향을 꺾었던 저 순간들, 꺾지 않고 직선 경로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도 최초의 시작점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삥 돌아가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 현재에선 목적지를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경로는 추측해 볼 수 있다. 불쾌함 때문에 경로가 자꾸만 꺾여졌던 것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불쾌함이 없는 곳만을 따라 걸었을 때 만들어지는 경로는 반듯한 직선 경로일 것이다. 목적지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 경로를 따라 걷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아프지 않은 인생일 것이다. 그 경로를 찾아본다. 불쾌함들의 공통적 속성을 찾아내 그것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불쾌함에 저항하면 앞서 말했듯 이름과 방향만 다른 어떤 기준선 바깥으로 벗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파편 조각이 되어 내면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준선 바깥으로 더 멀리 가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불쾌함에 저항하면 항상 기준선 바깥으로 벗어난다. 그렇다면 저 기준선이 내가 찾던 원래 인간이 걸었어야 할 반듯한 경로이고 저항하는 행위는 그 경로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항하지 않아야 반듯한 경로로 나아갈 수 있다. 불쾌함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평가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주한 모든 것들에 대해 평가를 시작한다. 나, 사물, 식물, 동물, 사람, 감정, 가치, 생각 등등 각각에 대하여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그것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교하고 대조한다. 이는 무의식 중에 조건문의 형태로 자리 잡는다. A이면 B이다. 너가 나를 칭찬해 준다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해.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정도는 가져야 해. 이 조건문은 당연하게도 언제나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좌절된 순간마다 인간은 배운다. 우월감, 열등감, 질투, 집착, 소유를 위한 분노, 경멸감과 허영심. 불쾌함에 저항했고 액체는 흘러내려 파편이 되었다. 이제는 찾아야 한다. 저항하지 않는, 평가하지 않는 조건문의 형태가 아닌 반듯한 경로를. 그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나 쉬웠다. 사랑이었다. 조건 없는 찬미, 대가 없는 긍정. 사랑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기준선, 0점, 기본값이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랑을 평가하여 그 본질을 흐려놨다. 높은 평가를 통해 집착과 분노를 만들었고 낮은 평가를 통해 슬픔과 우울을 만들었다. 때로는 욕망을 섞어놓고 열정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행사했다. 때로는 허영을 섞어놓고 정답이라는 이름 아래 숨을 참았다.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것. 뜨겁지도 들뜨지도 않다. 거미줄이 쳐진 흉가는 사랑할 수 없다. 냉정하다. 화사한 꽃이 가득한 언덕 위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은 침착하다. 사랑의 본질은 냉정하고 침착하다. 아름다운 꽃들을 언덕에 앉아 바라볼 때의 따뜻함. 이곳엔 욕망도 허영도 그 어떠한 평가도 없다. 그저 존재하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인간의 삶은 불쾌함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반듯한 경로를 따라 걷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불쾌함을 만났을 때 사랑이라는 이 기준선을 놓치지 말고 따라 걸었어야 했다. 수천 년 동안 저 무수히 많은 종교들과 철학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괜히 그런 말들을 한 것이 아니었다. 공동체의 이익과 같은 거창한 목적도 아니다. 그냥 사랑이 0점, 기준선, 기본값이었다. 사랑은 인간이 걸어야 할 반듯한 경로라는 사실, 이것이 인간에게 기본값으로 세팅되었다는 사실, 이는 우리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길만 걷도록 만들어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 된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반듯한 경로를 그려놨고 나는 그 위에서 걸을 자격이 있다.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판치며 파편 조각들이 시끄럽게 소리내는 장소. 나는 그딴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의 연장에서 심술을 부려본다. 처음부터 알려줄 수는 없었는가? 아니 애초에 불쾌함을 경로 곳곳에 창조해두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왜 이런 거대한 시련을 만들어둔 것인가? 그깟 사과를 조금 먹은 죄가 이리도 무거운가? 대체 어떤 인간이 평생을 반듯한 경로로만 따라 걸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경로에서 이탈해 불쾌한 소음을 덮고자 침몰했으며 침몰하고 있고 침몰할 예정이다. 가혹하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묵시록. 종말의 예언서. 지금까지의 경로로 종말은 완성되었다. 따라서 나는 이제 묵시록의 마지막 예언, 구원을 선언한다.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 경로를 벗어난 곳에 있는 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느니 차라리 외로움을 택하겠다. 내 발밑에 그려진 사랑이라는 기준선만을 따라 걷겠다.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모조리 사랑해주마. 이것은 늑대에게 먹히는 순한 양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다.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새가 되겠다는 결심이다. 경로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려져 있는 이 기준선을 따라 걷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안다. 이 기준선이 시작과 끝이며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다. 나는 선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한다. 모든 것을 사랑해주마. 그러자 기준선의 끝, 목적지가 나에게 말한다.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대답한다.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